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태주와 함께 홍콩 릭샤버스 투어하는 영상입니다. 홍콩 관광지 구석구석 보여드리고 간단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너 그거 어디 있어? 버스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릭샤버스 타는 장소는 센트럴 부두가 옆쪽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가격은 성인 39.8 홍콩달러, 아이 19.9 홍콩달러입니다. 릭샤버스 위로 올라왔습니다. 릭샤버스는 뚜껑이 없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바로 출발하는 릭샤버스입니다. 이제 천천히 관광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릭샤버스의 처음 출발지는 센트럴 부두 옆입니다. 센트럴 부두 옆으로는 관람차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침사추이로 가는 페리도 탈 수 있고 주변 섬도 가는 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참고로 릭샤버스 탈 때는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이것도 다 날씨가 좋아야 타는 거지 비 오면 비추천입니다. 주말에 센트럴 주변을 돌아다니면 돗자리 피고 쉬고 있는 메이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익스체인지 스퀘어 쪽을 지나갑니다. 이 주변은 금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만 봐도 돈도 나올 것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주말에는 더 많습니다. 거의 메이드들의 만남의 장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태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행할 때는 날씨가 좋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태지가 날씨 보기 좋은지 매번 나올 때마다 날씨가 좋습니다. 저기는 멀리 마카오 페리 터미널이 나옵니다. 여기는 성완 페리 터미널은 24시간 운행이 되어서 마카오로 언제든지 놀러갈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조만간 마카오 놀러갈 계획입니다. 좋았지. 중간중간 만나는 버스는 반갑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다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여기도 있어. 지금 지나는 곳은 웨스턴 마켓입니다. 1906년에 완공된 붉은 벽돌 외관에 화려한 화강암 아치 입구가 멋있는 곳입니다. 1991년에 리모델링의 복합 쇼핑몰로 바뀌었는데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지금 지나는 곳은 홍콩의 샹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건어물 가게 등 홍콩의 빈티지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홍콩을 돌아다니면 대나무 비계로 외관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봐도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샹완은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을 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나름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고 그 시절 느낌의 건물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 로드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홍콩에 온다면 반드시 들려야 할 관광 포인트가 수두룩한 곳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너무 많은데 설명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설명이 길면 지루해지니 간단하게만 보일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놀러 올까? 헐리우드 로드 하면 미국의 헐리우드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홍콩의 헐리우드 로드는 미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명 관련 여러 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 패스합니다. 여기 헐리우드 로드는 중간중간 입힌 벽화들, 빈티지한 골통품 가게, 파 스타일 등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동 플러스 연남동 정도 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만모 템플이야. 헐리우드 로드를 지나다 보면 만모 사원이 나옵니다. 문학의 신과 전쟁의 신을 모시고 있는 도교 사원입니다. 1847년에 건축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 사원입니다. 봐봐, 여기 봐봐, 나무도 봐봐. 멋진 반얀트리 나무 여기 뒤편으로 PNQ 보이는 잖아. 하얀 건물은 PNQ라는 여기 곳입니다. 놀러왔잖아, 그치? 홍콩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 간단히 그냥 인사동 쌈짓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쁜 가게들이 많이 있어. 헐리우드 로드는 이쁜 골목길과 벽화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반드시 들리셔야 됩니다. 봐봐, 여기도. 홍콩 유명 포토스팟 덕라오 벽화도 지나갑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인데 노도도 치면 안 됩니다. 여기도 가까이잖아.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진 건 여기 미드레벨에 사는 그거잖아, 사람들의 타이거. 편리성을 위해 여기 만들어진 갔잖아, 겁니다. 그치? 바로 옆에 멋져 보이는 건물은 옛 경찰서 교도소 건물 타이쿤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하여 완전 핫플레이스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방금 지나간 곳은 홍콩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뽑히는 포팅거 스트리트입니다. 다 설명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냥 여긴 한번 놀러 오셔야 됩니다. 그거야, 샵들이야, 가게들. 이거 봐봐, 여기도 갔잖아, 그치?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점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는 있는데 저도 다시 가이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프린지 클럽 보이지? 정면으로 보이는 엄청 오래된 독특해 보이는 건물이야. 건물은 프린지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여기 1890년에 여기 만들어진 안에 건물인데 미술관 같은 것도 예전에는 얼음 무효 공장으로 쓰이다가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만든 이 건물이야. 뒤편으로는 랑카이퐁이라고 있는데 홍콩의 클럽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어, 옛날 사람. 이곳은 오래된 가스등을 볼 수 있는 더들 스트리트입니다. 더들 스트리트 가스등은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밑에 예전에 홍콩 지금은 다른 스타벅스 걸로 컨셉 바뀌었네. 스토어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센트럴 메인을 지나갑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명품샵을 볼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긴 지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기 사람들 많지? 주말에 메이드들이 이곳에서 도로를 전명해서 쉬는 모습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있는 거잖아. 이제 홍콩의 대표은행 HSBC 홍콩 본점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홍콩 상하이. 이곳은 풍수지리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따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HSBC 옆에는 청풍 빌딩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의 건물이고 그 옆에는 중국은행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메이드들이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다리 밑에 공간이 있으면 친구들과 모여서 휴식을 갖는 메이드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황금색 건물 안에는 홍콩 영사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독특한 모양의 건물은 리포센터입니다. 리포센터는 코알라 빌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건물들이 다 특징 있게 생겨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와, 엄청 시원하다, 그치? 이제 완차의 퀸스로드로 진입합니다. 이 길에도 유명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기 동글동글한 건물도 보이지, 그치? 멀리 원기둥 모양의 여기도 호프웨이 갔었잖아, 센터도 보입니다. 됐나? 호프웨이 센터에는 외관이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탑승 가능하기에 완차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한번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최상층에는 회전식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멋진 데도 거리에는 나오잖아. 빈티지한 느낌의 가게들로 가득입니다. 여긴 리퉁 에비뉴입니다. 쇼핑 거리인데 특히 밤에 장식이 정말 이뻐 보이는 곳입니다. 썼잖아. 이제 홈플레이스 공격해서. 또 바로 주변으로는 컬러풀한 공동주택도 볼 수 있습니다. 옛 홍콩 스타일 집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옆에는 호텔이고 여기 조기클럽 있잖아. 하얀색 스크교 사원을 지나 이제 해피밸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 해피밸리 경마장입니다. 홍콩에서는 경마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마카오에는 카지노가 있다면 홍콩은 경마입니다. 여기 호텔이 여기 돌쇠 호텔이고 경기장은 두 곳이 있는데 샤츠네 한 곳, 여기 해피밸리에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해피밸리는 수요일 밤에 경마가 있습니다. 놀이터 놀러 왔잖아. 기억나지? 저도 경마장 안에는 한 번도 구경 가본 적이 없는데 기회 되면 한번 가서 영상 남기겠습니다. 너랑 우리랑 여기 살아왔잖아. 조명 그 전에, 그치? 나무들도 보이실 거니까. 이제 코즈웨이 베이 지역도 구경합니다. 코즈웨이 베이는 침사추위와 쌍벽을 이루는 홍콩의 쇼핑 지역입니다. 타임스퀘어가 뭐야? 코즈웨이 베이는 쇼핑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급 맛집들도 많은 곳입니다. 쇼핑과 미식을 즐기는 분들은 반드시 코즈웨이 베이를 코스에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복잡하면 몇 군데만 찾아가도 됩니다. 여기 소구 백화점 있잖아. 소고 백화점, 하이산 플레이스, 타임스퀘어 이 세 곳만 가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야. 손 넣으면 안 돼. 위험해요. 집이 어디야? 위험해요. 안녕, 집이 어디야? 홍콩에 오면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워낙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참 홍콩스럽습니다. 여기는 이거 봐봐. 이거. 저거는 거리 중간중간 딤섬 파는 가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맛도 괜찮으니 홍콩 오시면 딤섬도 놓치지 말고 꼭 드셔보세요. 홍콩을 다니다 보면 오래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00년도 넘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삐깜번쩍한 고층 빌딩들도 같이 공존합니다.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모두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홍콩,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센트럴 플라자 빌딩입니다. 완공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뭐 떨어뜨렸다. 이제 홍콩 랜드마크 중 하나인 홍콩 컨벤션 센터로 왔습니다. 여긴 홍콩 주권 반환식이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많은 행사, 박람회, 컨벤션들이 열리는 곳입니다. 저도 가끔씩 재밌는 박람회가 열리면 구경하러 오기도 합니다.
컨벤션 바로 옆에 광장은 골든 보이니아 광장입니다. 그치, 아이스크림 차.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것을 기념해 조성된 광장입니다. 순금으로 제작된 이 조형물은 홍콩의 시와인 자영화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맨 끝에가 뭐야? 맨 끝에가 뭐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또 우리 있다. 여기도 왔었잖아. 컨벤션 센터 바로 옆쪽에는 완차이 페리터미널도 있습니다. 완차이 페리터미널에서 페리를 타고 심사추이도 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람 엄청 많다. 홍콩섬은 산책로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길이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 깔끔하게 잘 유지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배 타는 데도 있어. 시간이 많고 여름을 즐기려면 이곳 방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야? 어? 이제 구룡반도로 넘어가기 위해 하버크로스 터널을 지납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 사이에는 빅토리아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저 터널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는 바다야.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이어주는 해저 터널은 총 3개가 있습니다. 크로스 하버 터널, 이스트 하버, 웨스트 하버까지인데 크로스 하버 터널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들을 이용하는 교통량은 하루 25만 대가 넘습니다. 주변이 투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상상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밖에 나왔다. 사방이 꽉 막혀있던 해저 터널을 나오면 이제 구룡반도입니다. 터널 길이가 1.9km 정도여서 금방 넘어올 수 있습니다. 구룡반도로 왔어요. 홍콩섬과 마찬가지로 구룡반도에도 볼거리는 여기는 아이콘 넘쳐납니다. 호텔 있고 여기는 학교도 있고. 뷔페로 유명한 5성급 마이콘 호텔도 보이고 거꾸로 박힌 피라미드 모양의 공연장도 보입니다. 봐봐, 이게 저 공연장은 콜리세움이라는 공연장인데 주로 홍콩 가수들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제 홍콩 스타일거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스타일거리는 침사추이 산책로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싹 재정비가 되고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안쪽으로 가면 스타들의 손바닥 사인 등도 볼 수 있습니다. K11 뮤지아도 지나갑니다. 여기 홍콩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백화점인데 정말 최고급입니다. 쇼핑은 기본이고 예술 문화까지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곳이 모든 면에서 홍콩의 원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긴 원래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는데 얼마 전에 리젠트 호텔로 다시 열렸습니다. 여기 밑으로는 홍콩 레고랜드도 작게 있고 옆에는 소고백화점, 시라톤 호텔까지 있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 페닌슐라 호텔에 거의 도착을 해갑니다. 페닌슐라 옆으로는 홍콩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 나탄로드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정말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저 홍콩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은 필수 중에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봐봐. 침사추이 문화센터를 지나면 바로 시계탑이 보입니다. 이 주변은 옛날에는 기차역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100만 불짜리 야경 보러 오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홍콩 오시는 분들은 이곳은 진짜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여기 안 오면 홍콩에 온 게 아닙니다. 아니, 페니슐라 앞에서.
쇼핑 천국 오션 터미널 하버시티도 지나갑니다. 여긴 정말 쇼핑 천국입니다. 명품 샵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착이 임박하니 태지가 자리에 일어나서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릭샤 버스 투어가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88이 헤리티지도 지나갑니다. 여기도 밤에 정말 이쁩니다. 가성비와 위치가 좋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YMCA 호텔을 끝으로 이번 릭샤 투어는 마무리가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내 저기. 홍콩에 오면 비싼 빅버스 투어로 홍콩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성비 좋은 릭샤 버스 투어입니다. 릭샤 버스 타고 한 바퀴 돌면 홍콩 웬만한 관광지는 다 둘러보는 겁니다. 뚜껑 없는 릭샤 버스 타고 홍콩 한 바퀴 여행 어떠셨나요? 일어나. 전 태자 아주 좋은 추억을 또 남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